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합격생분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카페가 폐쇄형 카페예요. 그래서 등업을 잘 안 시켜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여기 밀코반 분들은 과제를 여기에 올리니까 그게 다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11인 이하로 진행하는 밀착 코칭반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분들 위주로 운영하는 카페라서 아무나 안 받아요. 아무나 안 받고 1대1 코칭 수강생이나, 이제 제가 유튜브에 DSA 헌법 채널 만들면서 거기 구독하시는 분들 이제 인증샷 올리면 일반 등급으로 등업해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카페인데, 이제 감사하게도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합격 수기죠. 근데 이게 제가 합격 수기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필기 과목 위주로만 올려서, 어쨌든 저한테 코칭을 받았던 건 심층 면접이고, 이제 심층 면접이 각 직렬별 이제 최종 관문이에요. 변별력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필기 과목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변별력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에서 30%가 뒤집혀요. 뒤집힌다는 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기가 안정권에 들어도 필기가 1배수 밖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면접을 이제 올상 전부 다 이제 감점 없이 만점으로 통과하면 우선해서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성적 여부와 상관없이 1차 먼저 우선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20에서 30이에요. 엄청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20에서 30이 면접에서 뒤집힌다는 말은, 내가 정말로 점수가 정말 높지 않는 이상 이제 안정권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더군다나 내가 점수가 너무 높은데도 면접에서 미흡을 받기는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면접관들끼리 합의하에 미흡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경찰이든 국가직 공무원이든 지방직 공무원이든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필기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바로 탈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은 워낙 면접 시간이 짧게 진행돼서 뒤집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우리 합격생들 정말 많이 뒤집었어요. 예전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뒤집히는 경우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분이 거의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2차 면접까지 예외적으로 보고 너무 잘해서, 면접을 너무 잘 봐서 2차 면접까지 보고 뒤집고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1%만 돼도, 내가 만약에 필기가 1배수 안에 들었는데, 또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필기 체력이 1배수 안에 들었는데 그렇게 뒤집혀 버리면, 나는 그 1%에 내가 포함이 되면 그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국가직이 20-30%에 뒤집히고, 경찰직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뒤집혀요. 실제로 못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뒤집는 경우도 꽤 많아요. 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면접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죠. 저도 이제 헌법 강의를 하긴 하지만 이제 할 건데, 면접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합격생분들이 올려주신 거는 사실은 이제 제 프로그램을 이제 코칭 받고 거기에 대한 후기라서 이제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겠지만, 제가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실제로 면접 코칭 받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완해서 합격하셨는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필기 준비 중이라도 체불 경험이 있는 분들은 되게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내가 저번에 왜 체불 했을까, 왜 그때 면접을 어떻게 본 걸까, 막 이런 게 신경이 많이 쓰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분 합격하신 분이 어떠한 상황이었고, 제가 어떻게 코칭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분의 수강 후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격해요. 면접 합격 후기죠. 합격 수강 후기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1, 2기생들은 너무 옛날이고, 그리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공평하게 제일 최근 순으로, 역순으로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분들 위주로 짚어 드리려고 해요. 제일 최근에 최종 합격하신 분이
서울시 7급이에요. 저한테 온라인 1대1 코칭을 받으셨고, 신땡땡, 이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신땡땡이고, 이분이, 서울시 7급, 예. 직렬은 일반 행정은 아닌데, 직렬까지 얘기하면 너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 7급이고, 일반 행정 직렬은 아니에요. 일반 행정 직렬은 아닌데, 코로나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드렸고, 예. 어쨌든 이분께서는 원래 9급을 지방직 9급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는 고득점이었는데 본인 말로는 면접에서 미흡을 받고 뒤집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직도 이렇게 뒤집혀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미흡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분 문제가 있었냐?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코칭 받기 전에는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전에 취업 면접도 했었고 또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없으셨겠죠. 그리고 지방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혼자 준비를 하셨어요. 스터디 하면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7급을 합격한 거예요. 9급을 떨어지고 서울시 7급을 한번 넣었는데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 면접을 진행할 때 본인이 제가 그때 면접에 뭐가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1차 코칭 때 여쭤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면접관이 계속 공격적으로 후속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 1차 코칭 때 이분은 이제 1대1 온라인 코칭을 받으셨는데 3회, 2회인가 3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이 총 5단계인데 1에서 2단계, 그러니까 2단계까지가 인상 파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 기준점, 직무관 도출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나에 관해서 찾아가는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좀 제일 힘들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 4단계는 이제 헌법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시사 분석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제 3회 코칭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1대 코칭 워낙 많이 받으시니까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분이 아마 2, 3회 하여튼 2단계까지 나갔어요. 2단계인데 코칭을 2회 아니면 3회 받으셨는데 경기도권에 살고 계셨고 저는 여기 컨설팅사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1대1 코칭은 전화로 진행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적인 모습 보면서 한번 체크받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그 카톡 베이스톡을 통해서 이제 자세나 이제 이미지 부분들 이제 코칭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때 떨어진 이유가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면접관이 압박을 넣고 했을 때 이제 대답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이분이. 이게 이런 케이스가 제가 진짜 한 4, 5년 만에 봤어요. 4, 5년 만에. 그러니까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문데 제가 면접 코칭은 국내 거의 1세대거든요. 제가 활동할 당시에는 그때 저는 이제 성인 대상 논술, 뭐 금융공기업이나 이제 그 메이저 공기업 준비생들 논술 시험 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가르쳤는데 부업으로 그때는 이제 면접 코칭이란 게 없었고요. 그때는 스피치 학원도 없었어요. 그때는 웅변 학원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들이 석박사 유학생분들은 해외에서는 면접 코칭이라는 게 직업이 있었고 이걸 받는 게 보편적이라서 이제 미국의 해외 유학생분들이 서로 소개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코칭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거의 1세대예요, 국내. 그러니까 면접 코칭으로 치자면.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희귀 케이스인데 이분은 뭐가 문제였냐면 면접을 볼 때 긴장을 많이 하고,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면접을 볼 때 긴장을 많이 하는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데 원인점이 이제 이분은 뭐가 문제였었냐면 분석 능력, 논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적는 뭐 이렇게
뭐랬죠, 글솜씨나 이런 게 전부 문제 없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뭐가 하나가 문제였냐면 구어체랑 문어체가 극단적으로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뭐냐면 말을 하실 때는 되게 조리 있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편한 문체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게 그걸 자기가 이제 글로 적을 때는 되게 난해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케이스에 해당돼요. 진짜 드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뭐에 또 어떤 분들 있잖아요. 좀 해외, 제가 보면 해외 유학 석박사학위자분들 중에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말을 할 때는 되게 쉽게 잘 표현을 하는데 그걸 글로 적으라고 하면 되게 난해하게 적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적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그러니까 구어체랑 문어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그 온라인으로 코칭 받을 때는 제가 내어드린 과제를 일단 타이핑을 치라고 해요. 근데 그 타이핑을 잘 못 치는 분들은 제가 정말 예외적으로 요번에 우리 경찰 합격생 중에 한 번 말로 녹음을 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진짜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분은 수강 후기를 안 올려주셔서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분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글로 적은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 상황 설정 질문, 뭐 상사가 당신을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인성 파트의 핵심 예제를 뽑아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도출되게끔 훈련하는 게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었는데 너무 글이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을 보면서 귀로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글이 난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니까 말씀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결하고 쉽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잘 하시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 지금 구어체랑 문어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다, 간혹 가다가. 그러면 글로 적는 게 너무 난해하니까 면접 준비 어떻게 하세요? 면접 준비해 본 분들 보통 글로 적죠. 글로 적고 나서 그 글을 외우려고 하죠.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구어체랑 문어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상시에 쓰는 말 문체와 글로 적는 문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글로 적은 걸 내가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안 외워지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형 면접 학원이나 대형 스피치 학원을 가지 마라고 하는 게, 대인원을 모아놓고 가르치면 획일화된 틀과 답변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 많은 인원을 쳐낼 수 있단 말이에요. 경찰직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벌금 기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절대 떨어진다. 면접반 그 지역 학원 중에 자기가 경찰 출신이라고 면접을 오래 가르쳤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합격생 중에 음주운전 벌금 기록이 있는데 합격하신 분들은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런 케이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도 모르고 코칭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걸 획일화되게 틀을 제공하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 획일화된 틀을 배우면 그거를 외워서 답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내가 작성한 글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가치 기준점이 투영된 획일화된 답변을 외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연기자들이 대본 보고 연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베테랑 연기자들도 그 한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분석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내공 실력이 쌓여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이, 연기자도 아닌 일반인들이 그것을 내가 쓴 나의 캐릭터도 아닌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투영된 모범 답변을 어떤 틀을 제공받아서 그거를 달달달 외워서 생판 모르는 면접관 앞에서 연기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1대1 코칭이나 밀착 코칭반 분 중에 그런 데서 스피치 학원에서 좀 익숙해져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꾸 모범 답안식을 요구해요. 선생님이 이거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틀만 제공해 주시면 제가 제 문구를 넣을게요. 이래요. 제가 그냥 나가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게 자기가 정말 달달달 외워서 정말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연기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연기 절대 안 돼요. 베테랑 연기자들도 힘든 게 연기인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뭐 내용을 외워가지고 연기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범 답변 주거나 모범 어떤 틀을 제공하는데 가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면접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긴장을 해야 돼요. 너무 긴장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당연한 건데, 이제 긴장이 증폭된 이유가 본인의 문호체와 구호체가 너무 다른 상황에서 본인의 이제 글로 쓴 글이 난해하게 표현한 그런 글을 억지로 외워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전달도 안 되고, 면접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면접관이 후속 질문 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죠. 긴장이 이제 증폭된 상태니까.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만 딱 얘기했냐면, 다른 거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이 답변을 글로 적으려 하지 말고, 일단은 그 과제를 제출할 때 문장을 보고 저한테 지금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말한 것들을 그대로 타이핑을 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면접 답변인데 이래요. 면접 답변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말하는 답변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최소한의 뭔가 격식은 갖춰야 되죠. 뭐 비속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친구한테 말하는 그런 편한 문체, 뭐 서술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잡아드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편안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한 형식대로 답변을 작성해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말로 한 거. 그거 말로 한 걸 그대로 적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안 적어도 돼요. 사실은 이분은. 안 적어도 되고 그냥 녹음하셔도 돼요. 이랬는데 어쨌든 면접을 무사히 잘 치르시고 7급은 어렵거든요. 면접이 제가 지금 이분이 저한테 후기 적어주신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가 PT는 있었고 토론을 안 했나? 7급도 원래 7급은 PT랑 토론 같이 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나? 토론 면접을? 원래는 있어요. 원래는 저희 예전에 국가직 7급 합격생분들은 PT 면접이랑 토론 면접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 한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어쨌든 그런 케이스예요. 정말 선택을 잘하신 게 저한테 코칭 받아서 선택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케이스는 대형 면접 학원에 가면 본인의 문제점을 못 찾아내요. 맞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많은 인원을 하는데 그냥 일반 필기 과목 주입식으로 진행하는 곳이 대형 면접 학원인데, 그 다음에 스피치하고 막 제가 말한 대형 면접 학원은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아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되게 현명했던 게, 이제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유튜브 보고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서치를 한 다음에 경기도권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온라인으로 1대1 코칭을 진행했죠. 그리고 코로나니까 원래는 저기 1대1 코칭 진행하면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도 주말에 KTX 타고 내려오셔서 오프라인 코칭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도 차이가 없고 효과가 아주 우수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진행하셨어요. 한번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편안하게. 그리고 요 수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2020년 서울시 7급 합격 후기, 합격 수기 및 수강 후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통한 심층 면접 프로그램 수강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네이버 카페 글을 접한 것을, 네이버 카페 글을 접했구나. 계기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접하지 못한 면접 코칭 방식이라 크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저는 9급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올바른 지도를 받으면서 면접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필기 준비와 심층 면접 준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필기 준비와 심층 면접 준비의 큰 차이점은 답의 유무입니다. 필기 시험은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빈출 내용은 반복해서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 대비 성과가 뚜렷합니다.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지방직 9급도 합격하셨고
서울시 7급도 합격했잖아요. 맞죠? 필기시험 다 고득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서울시 7급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직 9급은 필기가 고득점이었다고 했어요. 본인이. 근데 어쨌든 보면 시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출제된 범위 내에서 기출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계속 나오는 거라서.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무작정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9급 할 때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었죠, 사실은. 즉, 본인의 가치관을 중점으로 자신의 생각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가, 평상시의 생활 태도와 본인의 말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공동체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사회 현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논리 능력, 분석 능력 다 최상급이었는데 아까 말한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면접에서 이제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가, 평상시의 생활 태도와 본인의 말이 일치된다고 생각하는가. 되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분인데 이분이 직장생활, 그전 직장생활 하실 때도 그렇게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뭔가 잘못했던 했던 부분들은 다시 고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기 합리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심층 면접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제가 카톡으로 상담 페이지 운영하니까 저한테 연락 오면 상당수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 소개도 안 하고요. 본인 궁금한 것만 딱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답을 해드려도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평상시의 생활 태도고 그게 본인의 인격을 나타내요. 진짜로. 여긴 학원이 아니잖아요. 여긴 학원이 아니고 제 개인 연구실을 사실은 이제 컨설팅사로 오픈한 거라서 제가 직접 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자기 소개도 안 하고요. 자기 궁금한 거. 근데 또 궁금한 거를 진짜 제가 뭔가 알려드릴 만한 걸 물어보시면 다행인데, 뭐 지원 조건, 자격 요건, 그 다음에 뭐 면접 진행 절차, 단순 진행 절차 이런 것들은 공고문에도 나오고 본인이 네이버에 조금만 서치해 보셔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응시 기관에 전화로 문의만 하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저한테 그냥 본인 소개도 없이 그냥 대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분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면접 날짜 너무 촉박해서 3, 4단계를 안 하셨는데도 영상 강의만 보고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도 되게 잘하셨어요. PT도 되게 잘하셨거든요. 보면 공동체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사회 현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그 시사 뽀개기 강의 때 말씀드리는 내용들인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코칭을 받으면서 저에 대한 답을 차츰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면접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코칭해 드린 게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어처럼 구어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평소에 말하던 거를 요약 정리해서 면접 답변으로 활용하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고 찾아내고 코칭하는 게 실제 선생의 역할이고 능력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면접 강사 양성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면접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현직 면접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저한테 배우려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퇴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중간에 나오신 분들이 면접 강사로 활동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죠. 그러한 노력도 없이 나는 경찰 생활할 때 면접관으로 몇 번 투입돼 봤으니까 면접 강의를 가르쳐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연구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가르치는 경우도 거의 허다해요. 진짜 유튜브 보면 가관이에요. 제가 보면 본인이 경찰관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경찰관으로 활동한 거랑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된 건 전혀 별개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막 어드바이스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분들 이렇게 가르치면 제가 면접 강사 양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데이터가 많이,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이 확립이 돼야 되니까 코칭했던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서 제가 분석해요. 같이 분석하면서 이때는 사실 이렇게 코칭했어야 된다고 가르쳐 드리거든요. 네. 지금 작성하신 수강 후기를 보면 되게 잘 와닿죠. 그리고 맞죠? 이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무엇보다 나도 면접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의 인생관을 정리하면서 저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또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거든요. 제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브루노의 발견학습을 기본으로 해서 면접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원래 이게 6개월짜리 과정이고 면접관하고 면접 강사 양성 과정을 제가 이제 변형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생들한테 접목시킨 건데, 브루노의 발견학습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주체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옆에서 가이딩만 계속 끊임없이 해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관을 도출하고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에요. 정확하게 프로그램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 취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도 잘 없어요, 사실은. 되게 우수하신 분이죠. 7급 합격하실 만해요, 진짜로.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편안하게 저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지만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마주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떨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면접에서 떨어졌던 경험이 자꾸 생각나면서 이번 면접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불안한 감정을 글로 쓰면서 스스로 다독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면접장까지 가져가기 위해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가족들 간의 작은 에피소드를 면접 답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제가 밀착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밀착 코칭반 코칭 기간 동안에 가족들에게 이제 표현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좀 서먹서먹한 사이라면 아버지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뭔가 앙금이 있다면 풀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한 생활 태도에서의 환경적 변화가 본인의 어떤 태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신 거죠. 맞죠? 그리고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많을 때는 내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과 이렇게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이제 즐겁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4번 형통한 심층 면접 프로그램의 특징. 형통한 심층 면접이라고 제가 프로그램 명칭을 적었어요. 왜냐면 좀 촌스럽지만 지금 제 컨설팅사는 DSA잖아요. DSA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 싱킹 기법에 당신의 삶을 디자인하라, 그래서 DSA인데, 형통한 심층 면접에서 형통하는 제 호가 형통할 형이에요. 호가 있는데, 제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께서 좀 아주 유명한 유학자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주역도 능통하셔서 이제 저한테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때 형통할 형자예요. 제가 김대형 할 때 형자가. 그래서 이 만사형통하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만사형통하시라, 최종 합격하시라는 의미에서 형통할 심층 면접을 제가 계속 밀어붙였죠. 좀 프로그램 이름이 촌스럽긴 해도. 근데 합격생분들은 만사형통 좋아요 이러면서 하긴 하죠. 합격했으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해주고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면접 준비 겸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1대1로 저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제가 만든 답변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저의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직렬 특성상 헌법을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3단계, 4단계를 안 하셔서 요거는 이제 제 영상 강의만 보고 본인이 정리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사실은 영상 강의로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3, 4단계가 저한테 코칭을 안 받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게 근데 이제 잘 따라오신 거죠. 영상만 보고. 시사의 기본 원리를 알 수 있어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게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사는 곳이 멀고 이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온라인 코칭을 받았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코칭을 받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라인 코칭 하셔도 돼요. 온라인 코칭 1대1 받으신 분들이 합격률이 사실은 더 높아요. 지금 현재 뒤집혔어요. 지금 오프라인보다 뒤집힌 상황이라서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면접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코칭만 하셔도 되고, 근데 면접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오프라인 코칭을 한 번 정도는 받으시면 좋죠. 왜냐면 제가 이제 입실, 퇴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면접장 안에서의 팁 같은 걸 알려드리니까 오프라인으로. 공직자로서의 다짐과 비전 또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얘기해 주세요. 면접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생판 모르는 분들 앞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제가 이렇게 막 헌담식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저도 제가 고시학원가에서 총괄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대인원을 모아놓고 가르치면 한 명 한 명당 당신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물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관님 분들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항상 가지려면 여러분이 평소에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그 필기준비생분들 중에 막 필기 과목 선생님들 욕하고 뭐 저 강사 나부랭이가 뭐 그 다음에 한참 연배도 휘죠. 필기 과목 교수님들은 대부분 연배가 40대 50대 이상들이에요. 30대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도 막 이름 함부로 부르고 뭐 내가 저놈 때문에 망쳤네 이러고 막 탓을 하죠. 그 강사분 선택한 건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몫인데 그 강사 탓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시험이 오래 걸렸어 뭐 이렇게 탓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평상시의 태도를 바꾸고 가셔야 돼요. 되게 겸손하고 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래야 면접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긴장을 많이 한 탓에 면접장에서 거의 염소와 같은 목소리로 돌돌 떨면서 약간은 자신감 없어 보이는 행동을 보여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면접관님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입 공무원 지원자분이시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어떤 직렬을 희망하는 일반인 지원자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모든 정책을 다 말하겠다는 태도보다는 직렬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제가 국가직하고 지방직 면접준비생분들한테 맨날 말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학원가 있을 때 그 필기과목 선생님들하고 계속 부딪힌 부분이 이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무직 9급이나 7급 면접 준비하는데 자꾸 세법 지식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을 세법을 안 한 분들은 계속 탈탈 털리니까 세법을 배우라는 거야. 아니 그 짧은 기간 동안 세법을 배워서 뭐 할 거예요? 그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층 면접에서 신입 공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기준점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거라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경찰도 그렇고 국가직도 그렇고 그 전문성이란 항목 때문에 자꾸 오해가 일어나서 면접 구성 원리를 모르는 자꾸 비전문가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기 과목에 어떤 전문 지식을 자꾸 면접장에 가기 전에 외워라 암기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법 지식을 몰라도 지금 선택 과목제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과목 개편되고 나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필기에서 벌써 검증했기 때문에 지식은 면접은
전체 프로세스에서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한 요소를 검증하게끔 만든 마지막 절차란 말이에요. 우리가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요. 그러면 면접 프로세스에서, 면접 절차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필기에서 직무 지식을 체크했다면 그 나머지 요소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일반인 기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무직 지원자 같으면 지금 현재 과목, 이제 선택 과목제 같으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국세청에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재산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숙지해야죠, 당연히. 일반 국민도 재산세나 양도세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디테일한 케이스 있죠. 케이스 사건을 통해서 이때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래 이런 내용들은 그 해당 분야의 직무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르셔도 된단 말이에요. 신입 공채 면접에 있어서는. 근데 그걸 자꾸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법 강사분들은. 그래야지만 본인이 면접 기간에도 이제 상품을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면접을 너무 역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필기를 합격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 믿고 마지막 관문까지 꼭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면접에 떨어졌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다음 최종 합격자는 내가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준비한다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분이 한번 채볼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죠? 여러분한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수강후기는 제가 굳이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라든지 주의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격생분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더 와닿잖아요.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면접 이론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핵심을 다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숙지했던 거예요, 이분은. 7급 합격할 만하죠. 그죠?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로. 정리하자면 이제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였죠. 구어체랑 문어체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그거는 전문가가 전문가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저한테 코칭 받으셔서. 그래서 학원가 가지 않고 이제 그때 체불 하고 나서 정말 유튜브에 우연히, 유튜브가 정말 큰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윌땡하고 그 전에 이땡하고 고시학원가 쪽에 총괄할 때는 사실 우리 학생분들이 소개를 해서 오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전속 계약을 하지 않고 제가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고시학원가 쪽에 사실은 마케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마케팅을 투자를 하지도 않고 뭐 광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그 면접 시즌별로 전국 각지에서 1대1 코칭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오시는 경우가 지금 이제 거의 작년부터는 역전된 것 같아요. 합격생 소개로 오시는 것보다 작년부터는 이제 물어보면 다 유튜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좀 양질의 컨텐츠를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체불하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이분처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경찰 순경 시험 떨어지신 분 중에 원래 간부 후보 시험 준비하던 분들이라면 이제 다시 간부 후보 시험 도전해 보라고 응원하기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7급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9급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부 다 제가 무조건 7급이나 간부 후보 시험 뭐 경찰대 이렇게 준비하라고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보고 제가 판단하에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분들은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간부 코스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도 있고 이래요. 어쨌든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지방직 9급 떨어지고 좌절했다면 이렇게 빨리 합격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죠. 이게 본인 컨트롤 잘 하셔서 그 다음 시험에 이제 선명하게 선택하셔서 이제 면접까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코로나 시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리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도 지방직 공무원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들 엄청 고생 많이 해요. 제가 요즘에 보면 이제 그 헬스장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울분에 차서 공무원들 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하던데, 지금 공무원분들은 코로나 이제 1년 넘어가잖아요. 계속 비상근무예요. 비상근무고 진짜 월급은 정말 적거든요. 월급은 진짜 찌꼬리만 해요. 진짜로. 근데 뭐 거의 야근이고 막 자가격리자들 관리해야 되고 계속 코로나에 노출돼 있고 위험성에, 공무원들이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정말 힘든 직업군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시겠지만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멋진 공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의 수강 후기가 여러분들 이제 혹시 체불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좀 마음을 다스리고 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